제가 오늘 아침에도 헌재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헌재 주변에 경찰의 강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번 주는 이미 지나갔고 아마도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헌재가 선고를 하기 2, 3일 전에 경찰에다가 사전 준비해 달라고 비밀리에 통보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강제 조치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이번 주는 이미 물 건너갔다. 또 내부 정보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평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미 물 건너갔고 다음 주 3월 26일 이후로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의 강제 조치라는 게 보통 2, 3일 전에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헌재 주변을 전부 다 차벽으로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헌재의 보통 반경 1km를 안전구역으로 설정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특히 헌재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는 뭐 1인 시, 농성 이런 것도 집시법이 아니라 다른 여러 법에 의해서 경찰의 강제 조치, 소위 말해서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미가 없다라는 것을 토대로 저는 이번 주는 이미 지났고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제2심 공직선거법 2심 선고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빨라야 그것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각하냐 인용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했다. 특히 소추인 측에서 내세우는 증언 또 진술 또 뭐 증거물 등이 상당히 오염됐다. 이런 식으로 오염됐을 경우에는 이 신빙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한다는 법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이게 탄핵에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떤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절차적인 요건을 이 탄핵 심판이 갖췄냐 못 갖췄느냐를 보게 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 탄핵 소추 안에 있어서 내란죄를 삭제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법령을 여러 건을 위반을 했다. 그 위반 사례가 10차례 넘기 때문에 헌재 스스로 지난 3월 7일 날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의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면은 절차적인 적법성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재판관 8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게 절차 하자가 많다는 것을 뭐 헌법학자나 저희들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각하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특히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등 이런 분들이 인용하려고 엄청 노력을 할 겁니다. 또 여러 정황상 뭐 여러 정치적인 이 요소들이 또 많은 압박을 할 거고요. 그러나 탄핵 인용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된다. 6대2가 안 된다 하면은 결국 각하 쪽으로 가지 않겠나. 각하가 훨씬 더 인용 이 기각보다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덜하다라는 입장에서 각하 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각하를 제가 일관되게 각하를 주장했습니다만 절차적인 정당성, 절차적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난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문이 본인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 쪽에 방점이 많이 실려 있고 저희 의원들도 저희 거의 다 요새는 이제 각하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탄핵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민당이 29차례 탄핵 소추안을 냈고요. 13건을 통과시켰고 8건이 기각당했습니다. 또 박성재 법무장관 이분도 어제 2시간 변론했는데 96일 동안 장장 96일 직무정지시켰죠. 거기도 탄핵 기각이 될 겁니다. 또 우리 최상목 탄핵 기각이 될 겁니다. 똑같은 레파토리.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한 것은 이제 좀 일종의 뻥카로 보이는데 그분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 해라. 그거는 또 기각당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현행범 운운 하는데 본인을 한번 되돌아봐라. 본인은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12개 혐의 또 8개 사건 아닙니까? 본인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본인이 초급하다. 초조하다. 정말로. 초급하고 초조하고 갈급하다라는 걸 하고요. 제가 딱 그 얘기를 지금 든수한 무슨 말이 떠오르냐면은 대통령께서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말씀하신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고 있는 정말 허망한 짓을 우리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명 안 됩니다. 만약 후보자 같은 사람 어떻게 임명시킵니까? 일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임명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할 어떤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것조차도 잘 모른다. 정말 만약 후보자는 여러 가지로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것부터 시작해서 젊은 시절 사회주의를 꿈꿨던 분이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판결 등등을 보건대 정말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문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임명할 수가 없다. 임명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장애 투쟁. 민주당의 장애 투쟁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만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하고 의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투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도부하고 또 이 투쟁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이나 또 이런 게 다르죠. 그러나 우리도 정말로 지도부보다도 훨씬 더 저 민주당 저쪽이 서로 혼연일체가 돼서 싸우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한 60여 명이 뭉쳐서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참 이 대통령과 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더 처절하게 한다. 저 처절한 심정을 갖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완전 일당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일당 독재 국가에서 이재명 대표 그 당 어제도 제가 카스트 정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카스트 정당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이재명 측근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정당의 모습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기의 견해를 확고히 하면서 우리 스스로 다양한 의견 속에 투쟁하는 정당이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